뭐긴 뭐야. 인생 한 번에 바뀌는 거지. 수연이 아버지 덕분에 내 앞날이 완전히 열리는 거니까. 그게 내가 잘하는 거지. 겉으론 완벽하게 보여야 하거든. 아직도 농사를 직접 지으세요? 요즘엔 기계가 대부분 알아서 하지 않나요? 힘만 들고 돈도 안 되고. 저의 친척분들 보니 나이 들어서 병원에 계속 다니시던데. 수연아, 내가 믿고 있는 게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어떻겠니? 안녕하세요. 새벽 감성 사연입니다. 고요한 새벽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는 달빛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당신의 작은 속삭임에도 귀 기울이며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당신의 소소한 일상부터 가슴 깊이 간직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됩니다. 이 고요한 새벽,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 공간이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이제 사연을 들으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68세 정희석입니다. 돈도 성공도 모두 잃을 수 있지만 딸은 잃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제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한때 폐자원을 재활용해 환경을 지키는 사업을 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나름 이름을 알리며 성공도 맛봤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동딸 수연이의 결혼 문제가 저를 밤새 잠 못 이루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딸 수연이는 도시에서 잘 나가는 마케팅 전문가 정민과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눈에는 한 가지가 딱 걸립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 딸에게 좋은 사람이 맞을까라는 생각이죠. 사실 말이죠. 저는 딸에게 남자친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직접 남자친구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남자친구의 직장에 변장까지 하고 찾아가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남자친구의 태도를 확인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는 정민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큰 충격을 받기도 했고요.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히 결혼을 반대하고 찬성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부모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보시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선택을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될 겁니다. 저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비 사위 정민의 진짜 모습을 찾으려는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가족끼리 웃고 떠들며 지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아버지는 굵은 손으로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장터에서 바느질한 물건을 팔며 가족을 돌보셨습니다. 저녁이면 다 함께 둘러앉아 감자며 고구마를 나눠 먹던 순간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도 우리는 참 행복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조금은 다른 아이였습니다. 마을 뒤편 냇가에서 놀다 보면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에 마음이 불편하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를 지나쳤지만 저는 발길이 멈춰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 저걸 다 치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며 쓸모없는 것들이 쓸모 있어지는 세상을 꿈꾸곤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부모님은 참 대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이 드물었기에 제 꿈은 현실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다행히 가까운 도시의 기술학교에서 재활용을 연구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기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자산이 되었고 저는 그 기술을 활용해 작은 재활용 공장을 차렸습니다. 처음 공장을 시작했을 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낡은 기계 몇 대와 푼돈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으니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아등바등 살아가며
기계를 고치고 새벽마다 시장을 돌며 폐자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늘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버려진 것들도 결국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작은 공장은 점점 성장했습니다. 이름 없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공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겠구나. 가장 먼저 생각난 건 외동딸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제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아빠, 오늘 힘들었어요. 라고 묻던 아이였습니다. 그 작은 손을 잡을 때마다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수연이와 동네 강변을 걸으며 나눴던 사소한 이야기들은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점점 커질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해 주는 것 같았지만 뒤에서는 저를 시기하고 험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이런 세상에서 수연이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 걱정은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며 집을 떠난 뒤에는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주말마다 집에 내려왔지만 점점 바쁘다며 다음 주에는 갈게요라는 말을 자주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도 딸이 도시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가 집에 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려고 해요. 그 순간 기쁨과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설렘도 있었지만 동시에 딸이 어떤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수연이가 소개한 정민은 첫인상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깔끔한 외모에 세련된 말투까지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었죠. 하지만 부모의 눈에는 이상하게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민의 미소 뒤에 감춰진 속마음은 어떤지, 딸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커졌고 결국 저는 직접 나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딸 수연이가 결혼 이야기를 꺼낸 이후 내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결혼을 앞둔 딸은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 딸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은 잠을 자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딸의 남친을 만난 날이 떠오릅니다. 딸이 그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저는 정민을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죠. 세련된 외모,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격식을 갖춘 말투까지.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건 부모가 오랜 세월의 경험으로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민이 웃는 표정 뒤에 감춰진 진짜 속마음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버님, 수연이를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정민이가 이 말을 꺼냈을 때 제 가슴은 한편으로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정민이 진심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사람의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민의 진심이 정말로 딸을 향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선택을 존중하는 부모로서 단순히 제 감정만으로 결혼을 반대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이 인생을 걸 사람이라면 정민이 어떤 사람인지 철저히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머지않아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민을 멀리서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직접 정민의 본성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이가 일하는 직장이 서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민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정민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낡은 점퍼와 허름한 작업복을 꺼내 입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마치 환경미화원처럼 보이기 위해 폐지 수레까지 끌고 갔습니다. 제 스스로도 우스꽝스러워 보였지만 그날 저는 웃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내가 과한 걸까라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곧 딸을 위한 일이란 사실이 제 발을 앞으로 내디딜 수 있게 했습니다. 정민의 회사 앞에서 저는 일부러 수레를 끌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어느새 정민이가 회사 건물에서 나왔고 저는 정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젊은이, 이 수레 좀 옮기는 걸 도와줄 수 있겠나. 일부러 낮은 목소리로 부탁했지만 속으로는 조마조마했습니다. 정민이는 잠깐 놀란 듯 저를 보더니 곧 미소를 띠며 다가왔습니다. 네, 도와드리죠. 정민은 수레를 들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 모습에 안도했지만 정민의 태도가 점점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레가 무겁지 않음에도 귀찮아하는 기색이 서서히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수레를 옮기던 정민은 여기까지만 옮겨드릴게요. 제가 조금 바빠서요라며 급히 수레를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민은 겉으로는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정민의 행동에는 어딘가 모자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내 딸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하지만 이런 생각만으로 결혼을 반대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딸과 정민이를 가족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제겐 소박하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친구들과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이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정민이는 처음에는 예의 바르게 대화를 나누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즘 정말 바쁩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정민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이라 여겼지만 정민의 이야기는 점점 더 과장되고 자아도취적으로 변했습니다. 더욱이 정미은 제 친구들 중 한 명과 대화를 나누다 무심코 던진 말이 제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냈습니다. 아직도 농사를 직접 지으세요. 요즘엔 기계가 대부분 알아서 하지 않나요? 힘만 들고 돈도 안 되고. 저의 친척분들 보니 나이 들어서 병원에 계속 다니시던데. 겉으론 가볍게 웃으며 한 말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무시와 배려 없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친구는 애써 미소로 대답하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저는 속이 쓰리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소박하고 성실한 제 친구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주연아, 정민이랑 정말 평생을 함께할 준비가 된 거야? 잘 생각해 본 거니? 딸은 살짝 놀란 듯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세요?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빠도 곧 아실 거예요. 딸의 말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의 말투와 행동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딸과 평생을 함께할 만큼 깊은 진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날 밤 제 머릿속은 끊임없는 물음으로 가득 차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민에 대한 의구심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정민의 미묘한 태도와 말 속에서 느껴지는 무언가는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 딸과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면 믿어야 하는데 왜 이리 마음이 불편하지? 제 스스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직감이란 건 그런 생각을 뛰어넘는 강렬함이 있었습니다.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하게 놔둔다면 수연이가 평생 후회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날마다 더 커졌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저는 다시 정민의 직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정민을 직접 마주하거나 질문하는 대신 정민의 주변을 살피고 직장 동료들의 태도를 통해 단서를 찾고 싶었습니다. 정민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모습을 알고 싶었습니다. 딸의 결혼이 달린 문제였으니 무작정 시간을 흘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도 카페에서 커피를 들고 정민의 직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건물 앞은 점심시간을 맞아 직장인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민의 직장 동료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테이블 근처에 자리를 잡고 천천히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어느새 정민이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니 그는 여느 직장인과 다름없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태도가 미묘하게 거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이끄는 모습은 자신감 넘쳐 보였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친 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기자 저도 같은 카페 안쪽 자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참 동안 업무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정민의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민 씨, 이번에도 팀장님한테 또 잘 보이려고 엄청 애쓴 거 알아? 하하, 원래 그렇잖아. 정민 씨는 자기 어필은 참 잘해. 직원들 사이에서 웃음 섞인 대화가 오갔지만 어딘가 가시가 있는 말들처럼 들렸습니다. 그중 한 직원이 대화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너 그 얘기 알아? 정민 씨, 전 여자친구랑 깨진 이유 말이야. 순간 제 귀가 쫑긋 서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의 과거 연애사가 언급되는 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다른 직원이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아, 그 얘기. 투자 어쩌고 그거 말이지. 그때 정말 말 많았잖아. 투자. 그 한 단어가 제 머리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정민 씨가 전에 사귀던 여자한테 투자하라고 강요했잖아. 자기 사업 키운다고. 아, 맞아. 근데 그 돈 결국 다 날렸다며. 그래서 그 여자랑 엄청 싸우고 결국 헤어진 거잖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다른 직원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여자가 돈 날리고 완전히 망했잖아. 그래서 정민 씨가 그때 엄청 욕먹었는데 회사에서도 좀 난리였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 사귀던 여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업에 돈을 끌어들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내 딸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려고 접근한 건 아닐까? 이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걸 어디에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정말 그 사람이 돈 때문에 딸에게 접근한 거라면? 정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면? 주연이의 밝은 웃음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민의 과거 이야기를 딸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도무지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딸이 내 말을 믿어줄까? 아니면 오히려 화를 낼까? 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과 그로 인해 딸이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과 대화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주연이가 무심히 커피를 마시며 웃는 모습을 보니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두면 수연이가 평생 후회하는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어.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딸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주연아, 너 정말 정민 씨랑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니? 그 사람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이야? 딸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듯 했지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 의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딸의 눈에는 여전히 정민이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데 내 감이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정민의 본성을 더 확실히 파악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민이 겉으론 예의 바르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정민이 내 딸 수연이와 진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직장 동료들이 나눈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전에 사귀던 여자랑 돈 문제로 헤어졌다더라. 자기 사업 투자하라고 강요했다던데 결국 여자가 다 잃고 떠났대. 그 말들이 진실이라면 내 딸도 정민 때문에 상처받고 후회하는 날이 오면 어떡하지? 아버지로서 이런 걱정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딸과 정민의 사이가 더 단단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반대할 순 없어. 더 확실히 알아봐야 해. 결국 저는 정민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정민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겉으론 결혼 준비를 논의하자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정민의 진심을 떠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정민은 여전히 깔끔한 옷차림과 매너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민의 모습은 어딘가 완벽해 보였지만 저에겐 그게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선 안 돼. 진짜 모습을 보자. 차를 한 잔 내오며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어떻게 살 계획이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정민은 잠깐 멈칫하더니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당분간은 지금처럼 생활하면서 제가 더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쌓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정민의 대답 속엔 딸의 행복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의 계획보다는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듯한 모습에 제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정민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민은 급하게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떴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그의 목소리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속에 깃든 다급함과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대체 뭘 계획 중인 거지? 왜 저렇게 조심스러운 거야? 통화가 끝난 뒤 정민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저는 정민의 태도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그 순간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이걸 확인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정민의 통화 내용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라는 말은 단순한 회사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민의 태도, 목소리, 그리고 통화 후의 행동까지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결국 저는 정민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정민을 만나기 위해 정민의 직장이 있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직접 대화를 나눠 정민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사실 정민의 평소 모습을 더 잘 알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내 딸 수연이와 결혼을 준비 중인 사람이니만큼 모든 면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정민은 동료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정미은 여전히 세련된 모습으로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기엔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 같았지만 저에게는 정민의 모든 행동이 마치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겉으론 완벽해 보이지만 그 속은 어떨까? 저는 정민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엿보며 근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이 잠깐 화장실에
가자 동료들끼리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업무 관련 이야기 같았지만 곧 정민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 씨 말이야. 이번엔 제대로 한 건 물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한 건 대체 무슨 얘기지? 다른 동료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번에 결혼 얘기 오간다는데 집이 꽤 잘 산다면서. 정민 씨가 그런 얘기 몇 번 했잖아. 맞아. 이번엔 정말 놓치면 바보라는 식으로 말하더라. 진짜 결혼까지 성공하면 인생 한 번에 풀린다고 했잖아. 정민의 직장 동료의 대화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제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딸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정민이 동료들 앞에서 우리 가족을 돈으로만 보고 있었다니. 결혼까지 성공하면 인생이 풀린다고. 대체 우리 딸 수연이를 어떤 눈으로 본 거야? 다른 동료가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정민 씨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알아? 그런 얘기하면서도 지금 여친한테는 하나도 안 들키더라니까. 역시 잘하는 건 잘해. 그 말에 웃음소리가 터졌지만 제 가슴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며칠 전 수연이 제게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빠, 왜 자꾸 오빠를 의심하세요? 오빠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진실과 의심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의 직장 동료들이 나눴던 이야기, 그리고 정민이 보여줬던 태도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며 정민의 진심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이 사람에게 속아 평생 후회하는 선택을 하게 놔둘 순 없어. 하지만 수연은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에게 직접 확인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믿고 있는 게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어떻겠니? 정민이를 만나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면 너도 답을 알게 될 거야. 처음엔 망설이던 딸도 제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그날 수연은 정민과 어떤 약속도 하지 않고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연을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아니, 그 전에 정민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들어봐야겠어. 그래서 저는 수연에게 눈치채지 않도록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수연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정민이 동료들과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잠시 기다리다가 수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여친이 다 알아서 하니까 난 별로 신경 쓸 게 없더라. 동료들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야, 그래서 결혼하면 뭐가 달라지는 건데? 정민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뭐긴 뭐야. 인생 한 번에 바뀌는 거지. 수연이 아버지 덕분에 내 앞날이 완전히 열리는 거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수연이 아버지 덕분에 내 앞날이 열린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뿐 아니라 수연도 이미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여친한테는 그런 티 하나 안 나는 게 더 신기해. 정민은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내가 잘하는 거지. 겉으론 완벽하게 보여야 하거든. 정민의 말투에는 죄책감이란 게 전혀 없었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프고 무거웠는지 보는 제 마음까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수연이 진실을 깨닫길 바라며 참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연은 결국 정민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정민은 수연을 보더니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연아, 여기 웬일이야?
주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방금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알아? 오빠가 아빠 덕분에 내 앞날이 열린다고 했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정민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웃으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동료들이랑 농담처럼 한 말이지. 너도 알잖아. 내가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수연은 정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농담치고는 너무 구체적이었어. 그리고 오빠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네. 오빠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환경을 사랑한 거였지. 정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연은 더 이상의 대화가 필요 없다는 걸 깨달은 듯했습니다. 수연은 짧게 한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 고마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줘서. 수연이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딸을 따라갔습니다. 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오빠가 그런 사람이었을 줄 몰랐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수연아. 넌 바보가 아니야. 넌 이제 더 현명해졌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야. 수연이 정민과의 관계를 정리한 이후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딸은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저 역시 딸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연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던 중 수연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방금 정민 오빠 친구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수연은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민 오빠가 아니, 정민 씨가 저랑 결혼하려고 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대요. 그 사람 친구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알려줘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정시켰습니다. 어떤 이유였는데? 수연은 눈물을 머금은 채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아니, 그 인간이 큰 투자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었대요. 근데 그걸 진행하려면 신뢰를 보여줄 만한 재력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수연은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은 정민에게 하나의 발판이었던 거야. 수연이와 우리 가족을 이용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걸 얻으려 했던 거지. 수연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친구 말로는 그 인간이 나랑 결혼하기 전에 아빠 재산을 이용해서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그게 성사되면 바로 결혼은 필요 없다고 말했대요. 저는 분노와 실망감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느껴왔던 모든 의심이 사실로 밝혀진 순간 딸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게 다 아빠 탓인 것 같다.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아니에요. 아빠 덕분에 제가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날 밤 저는 긴 시간을 곱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민이라는 사람은 돈과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신뢰와 진심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던 딸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 다행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일이 딸에게 남긴 상처가 걱정됐습니다. 며칠 뒤 수연은 제게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정말 다 정리됐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해왔던 일들, 세상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려는 노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도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수연의 눈빛은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 수연은 저와 함께 환경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수연이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차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세상을 바꾸는 작은 기여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정민과의 일이 남긴 교훈은 컸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신뢰와 진심 없이는 어떤 관계도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딸과 함께 일하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성과 사회적 기여에서 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결혼을 지켜보며 부모로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걱정을 했는지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믿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요.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진심,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의 사랑과 믿음이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따뜻한 댓글과 격려를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에서 배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울림을 주었길 바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는 이들의 이야기를 보며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